SIS 설용수 TV 방송을 시작합니다. 오늘은 4월 중순을 향해서 가고 있는 12일입니다. 오늘 특별히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주제는 한국 젊은이들에게 외국인들이 하는 쓴소리를 좀 들려주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떤 면에서 좀 마음을 다져 가져야 되겠느냐, 이런 내용을 가지고 전달하기 위해서 외국인들이 한국을 둘러보고 이상한 현상을 발견한다는 겁니다. 특히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지는 않지만은, 특히 젊은이들이 지하철을 타고 가다 보면 책을 읽는 사람 또는 신문을 보는 사람을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전부가 그 스마트폰 또 핸드폰에 눈을 내리고 무슨 내용인지 더듬고 있는데 전체가 다 고개를 숙이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 이상한 현상이라는 거죠. 우리가 흔히 과거에도 한국인들이 지하철이나 이런 교통을 이용할 때 정말 책을 잘 안 보는 민족으로서 책 자체가 또 그렇게 외국처럼 또는 미국, 일본, 이웃나라 일본처럼 손안에 들어가는 책들이 있어서 지식을 쌓고 또 경험을 공유하는 이런 태도들을 볼 수가 없다는 지적을 받았는데, 아주 정확하게 본 것 같습니다. 모든 손님들이 정말 눈을 아래로 뜨고 그 스마트폰에 매달려 있다, 그런 현상을 본다는 겁니다. 두 번째 현상이 바로 뭘 말하느냐 하면 속으로 응얼응얼하고 있다는, 그거 뭐냐면 트로트 연습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트로트 공화국이라고 해도 정말 들어볼 만한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부터 한 3년 전에 그 TV조선이 소위 미스 트롯을 뽑았어요. 그리고 미스터 트롯을 뽑습니다. 그래서 각각 남녀가 하나씩 소위 왕이 돼요. 트롯 왕이. 그리고 상금을 1억씩 받았어요. 그때 많은 젊은이들은 환영을 했죠. 또 남자 그 미스터 트롯 이름은 임영웅입니다, 이름이. 그래서 저 포천 사나이인데 아주 굉장히 어려운 과정에서 자라다가 트롯으로 성공을 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은 적이 있어요. 이걸 효시로 해서 많은 방송국들이 트롯을 합니다. 뭐 국민가수 선발전이라든지 트롯 대전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우리 한국의 전통 노래인, 음악인 트롯을 확산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최근에 보니까 트롯의 상금이 5억, 6억이 걸려 있어요. 이게 미친 나라입니다. 어떤 젊은이가 땀을 흘려서 노동을 해서 돈의 도전, 부의 도전을 하겠습니까? 지금 시중에 젊은이를 가진 부모님들은 시달린다는 거예요. 왜? 노래교실, 노래 전당에 가서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를 달라는 거죠. 자기도 트롯으로 도전하겠다는 거예요. 마치 방송국 채널을 돌리면 전부가 트롯이에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봤어요. 왜 이렇게 트롯에 미쳐있냐는 거예요. 물론 한국이 그 음악에 대한 감각이 아주 짙다는 것은 다 세계인이 알고 있어요. 이 우리 방탄소년단 BTS라든지 그 다음에 뭐 걸그룹이라든지 그런 노래들이 이미 이 K-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전 세계를 휩쓸었어요. 그런 건전한 가요들 얼마든지 확산될 수 있습니다. 돼야 되고. 그러나 왜 거기다가 거대한 상금을 걸어서 젊은이들이 타고나지도 않았는데 재질도 없는데 거기에 도전하려고 부모를 괴롭히는, 또 스스로를 희생하는, 시간을 낭비하는 이런 시간을 갖도록 하냐. 그리고 외국인이 정확히 본 거예요. 대한민국이 트롯 공화국 같다. 모든 방송 채널이 그것만 틀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지적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마약입니다. 마약이 최근에 엄청나게 우리 사회를 혼란시키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마약 천정국이라는 말을 들은 지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근데 최근에 급격히 마약, 그 다음에 코인, 이런 가상화폐죠. 이 마약은 사람을 아주 완전히 허탈한 상태로 몰아넣고 결국은 자기 자신을 잃어버려요. 마약에 습관화되면
그 순간은 취해서 쾌락을 즐길 수 있지만 영원히 사람 자신을 상실해 버립니다. 폐인을 만들어 버려요. 요즘 뭐 코카인이 히로뽕이니 또 무슨 뭐 대마초니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마약에 준하는 프로포폴 같은 거. 그 외에도 미국 같은 나라는 마약으로만 7만 명이 죽어요. 1년에. 그리고 제가 젊을 때 저 유럽, 북유럽이죠.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쪽을 돌아봤습니다만은 거기도 마약이 아주 찌들어가지고 젊은이들이 정상적인 사람이 없을 만큼 마약에 도취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주 마약 거리를, 마약을 자유롭게 먹을 수 있는 프리 존을 만들어가지고 거기 가서 니들 마음대로 마약 먹어라. 그러니까 국가가 허용하지 않고는 안 될 만큼 위험한 나라들이 많이 있는 걸 봤습니다. 지금 그 좀비 마약이라고 알려진 중국이 생산하고 멕시코가 제조하고 미국이 소비한다는 이런 그 독성 마약이죠. 강한 마약. 뭐 한 1~2mg만 먹어도 전신이 취해가지고. 원래 마약이란 것은 옛날부터 일종의 진통제 역할을 해온 소위 어떤 면에서 긍정적인 역할하는 약제품으로 쓰였던 것들이에요. 우리나라는 삼배가 1년 내내 농사를 지었지 않습니까? 여름철에. 그래도 그거 손대지 않았어요. 이렇게 건전한 상식을 가지고 대한민국이 살아왔는데 외국인 눈에 어쩌다가 스마트폰 모든 시간을 스마트폰에 걸고 모든 시간을 마약에 취하고 모든 시간을 트롯 음악에 취해가지고 살아가는 나라 같다. 이렇게 쓴소리를 했어요. 이게 그저 틀린 말이 아니에요. 저도 많이 느껴요. 이 나이 먹더라까지 여러 시대를 살아오면서 봤지만은 이건 아마 어쩌면 정치의 허상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정치가 바른 길을 못 가면 사람이 세상을 포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점점 세대가 긍정적 미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 미래를 보는 거예요. 이러다가 이제 결과적으로 될 대로 되라. 우리가 노래 속에도 캐세라세라 그래 될 대로 되라. 그런 시대로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참 기가 막히죠. 얼마나 우리 젊은이들이 우리나라의 꽃이고 미래였습니까? 우리 시대는 올림픽에 가서 메달 하나 따오는 것도 70년대 초에 아마 레슬링인가에서 메달 하나 딴 일이 있어요. 저 LA인가 가서. 근데 지금은 가면 뭐 몇십 개씩 메달을 가지고 와요. 이 나라의 젊은이들의 자긍심이고 미래고 긍지죠. 그 젊은이들 탓할 수 없어요. 또 이 성장에는 이 나이 든 사람들도 이렇게 노력을 해서 오늘의 한국 경제를 일으켰지만 젊은이들도 정말 땀 흘리면서 일해가지고 오늘의 우리 한국 사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외국 사람들은 한국을 부러워해요. 제가 작년에도 우즈베키스탄을 가봤더니 미국을 제껴버리고 한국을 최고의 선진국으로 알고 있더라고요. 일본 제품들은 전부 다 이 코너에 귀퉁이에 다 밀려버렸어요. 삼성, LG가 뭐 판을 깔고 있어요. 대우가 만들어 놓은 우즈베키스탄의 그 생산 공장이, 자동차 공장이 지금도 우즈베키스탄의 70~80%의 자동차를 생산해내요. 이렇게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세계적으로 세계인을 깜짝깜짝 놀라게 했습니까? 오징어 게임 같은 것은 넷플릭스를 통해서 세계 수억 명의 마음을 움직였지 않습니까?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영화들이 국제영화제에 가서 탑클래스에 올라가지고 한국인의 상을 높여줬습니다.
참 위대한 한국인들이에요. 2차 대전 이후에 수많은 나라들이 독립을 했어요. 120개 국가가. 근데 하나도 이 선진화된 나라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 어릴 때 선진국이라고 손꼽았던 필리핀이라든지, 응? 또 그 외에 여러 나라들이 기억에 생생합니다만 지금 다 그 상태를 못 면하고 있어요. 우리만이 우뚝 서가지고 분단을 극복하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근데 미래 세계는 더 탐탁지 않아요. 저는 지금 걱정하는 미래가 상당히 되는 것이 제 나름대로 꼽아봤어요. 무엇이 미래 우리 한국인에게 정말 힘들어하는 것들인가. 첫째, 정치가 비전이 없어요. 전부 소모 정치라고 있어요. 패거리 정치라고. 정치에 국가가 민족이 없다 그러니 미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불안해요. 그 다음에 역사가 바르게 정리되지 않았어요. 역사 왜곡이 너무 심해요. 이 근현대사도 대한민국의 건국기념일 하나를 기록하지 못해요. 누가 건국했는가? 이승만 대통령이 헌법을 만들어서 재헌국회를 만들어서 헌법을 제정하고 대한민국이란 국호를 만들고 그 헌법에 따라서 국가가 운영되고 있는 거예요. 근대 국가가. 우리 봉건 왕조 국가였어요. 근데 그것이 건국이에요. 물론 상해 임시정부가 그 전통을 계승시켜준 건 사실이에요. 그럼 그런 역사적 과정을 사실대로 다뤄야 돼요. 근데 대통령 일시 좀 3.15 부정선거를 간섭 못했다든지 사전에 차단을 못했다든지 이런 몇 가지 불행한 일들 때문에 그 정신 자체를 건국 자체를 부정해버리면 근현대사가 어떻게 나라가 지탱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경제가 또 말이 아닙니다. 수출 경제가 지금 우리가 수출 주도형 경제국가 아닙니까? 그런데 엄청나게 지금 적자가 계속되고 있어요. 200억 불 이상 작년에 적자가 났어요. 금년에 1분기가 벌써 삼성은 97.5%가 성장해서 마이너스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그 화려한 시대 삼성 반도체 신화를 일궜던 그 시대로부터 100% 가까이 떨어져 버렸으니까 완전히 제로 상태에 왔다 이게. 이제 경영이 위협을 받게 됐어요. 그 외에도 지금 중국 수출이 1분기에만 32%가 둔화됐어요. 이제 중국이 우리나라 무역의 제1국가가 아닌 미국으로 바뀌었어요. 왜냐? 중국 성장이 3% 4% 떨어지니까 도저히 우리의 제품이 나가지 못하는 거죠. 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응? 경제가 지금 마이너스 1.5% 정도 성장. 세계 지금 개발도상국이라든지 세계 경제 지표를 계산한 모든 조직들은 한국 경제를 1.5% 정도로 보고 있어요. 최소한도 2%는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민주화를 일으켰다는 세대들의 자기 오만에 지금 나라가 흔들리고 있어요. 모든 부정부패, 민주화라는 이름 밑에서 정상적으로 역사가 정리되지 못했어요. 거기 5.18이 그렇고, 그 다음에 세월호 사건이 그렇고, 모든 사건이 그 이념적 잣대에 의한 논리에 의해서 바르게 제주도 사건이 그렇고, 여수 사건이 그렇고, 다 그래요. 정직하지 못한 사건을 정치적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판단해서 그것을 젊은이들에게 교육하고 확산함으로 인해서 미디어가 얼마나 매체가 많습니까? 이게 중대한 문제예요. 그러다 보니까 통일에 대한 좌절마저도 없어져 버렸어요. 통일을 긍정적으로 보는 세대가 최소한도 50% 넘었는데 지금은 40% 접근하고 있어요. 그만큼 이제 젊은이들은 더해요. MZ세대. 10대 후반기부터 30대 초반까지라는 그 젊은 세대, 미래 이 나라를 짊어지고 갈 기둥세대들이 큰 걱정이라 그러죠. 그리고 안보 위험에서 불감증이 너무 심해요. 지금 김정은이는 어제 그제 대한민국 지도를 놓고 어디를 손꼽으면서 타격 지점을 지적하고 있어요. 군 장수들을 불러들어갖고. 근데 우리는 지금 거기에 대한 대안이 뭐냐 이게.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는 좀 선진국인데 선진화되지 않았어요. 의식이. 선진화는 최소한도 나라의 안보만은 국민이 불안하지 않도록 정부가 정책을 세우고 여야 정치인이 다 같이 안보에 한 목소리를 내고 거기에 대한 국민 간의 협조 체제를 이루어서 비상시대를 대비할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고령화 사회가 너무 급격히 오고 있는데 초고령화에 대한 대책이 없어요. 정년도 이제 연장하고 노인 인구도 65세 이상이 아니야. 75세 이상에도 노인이라고 해서는 안 돼. 왜? 노인들이 너무나 소비 편에 많다. 이게 지하철 요금만 해도 무료로 준다는 건 말이 아니다. 이게 적어도 뭐 한 75세 이상 한 개를 지어야 하면 지하철도 매년 몇 초씩 적전하는데 탈원전 때문에 지금 전기가 모자라가지고 한전이 30조 40조 적전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복원하는데 2년 3년씩 걸린다 이게. 우리가 지금 원자력을 수출해야만 경제 새로운 돌파구를 찾는데 이게 뭐냐 이거야. 응? 그리고 복지도 보편적 복지라는 말 밑에서 전체 복지, 선택적 복지를 해라 이거야. 복지 대상이 될 사람 있고 안 될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국민들의 힘에 의해서든 경제적 여유를 가졌다면 그 사람은 당연히 복지 혜택을 안 받아도 만만하게 살아갈 수 있는데 그걸 전체 복지라는 이름으로 똑같이 피해를 보상해주는 그런 제도를 개선해라 이게. 그러다 보니까 국민연금 뭐 의료복지연금 뭐 다 이런 게 전부 다 지금 거들이 나가지고 나라의 미래가 젊은이들에게 떠안기게 생겼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젊은이들이 희망을 갖겠냐 그런 얘기예요.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다 그런 얘기예요. 다시 총체적으로 국가가 위기를 관리하고 특히 젊은이들에게 지적당한 좀 더 젊은이들은 책을 봐야 돼. 책 속에 미래가 있어요. 지하철에서 스마트폰에 손을 얹어놓고 들여다보지 말고 책을 보는, 그리고 이 출판사들도 책을 보도록 소형화된 책, 단편화된 책들을 생산해내라 이게. 자유롭게 갖고 다니고 보도록. 그 신문도 지면이 너무 넓어요. 중앙일보가 그러면 선택을 잘한 것 같아요. 트로트 타고난 재질이 있으면 해야 됩니다. 국민을 얼마나 위로하고 위로를 주고 그랬습니까? 좋다 이게. 그러나 누구나 하는 것 아니다 이게. 저마다 타고난 재질에 따라서 능력을 개발해 가지고 도전하는 거지. 그 젊은 시절에 엄청난 필요한 시간에 필요한 일들을 안 하게 되면 미래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정신 바짝 차리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마약 인생을 황폐화시켜 버립니다. 손을 대면 그것은 못 빠져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마약이야. 이름하여 마약. 사람을 미치게 한두 번 했다 하더라도 다 과감하게 끊어버려야 돼요. 금연도, 담배도 마약입니다. 일종의. 술도 마약이에요. 자주 먹으면 안 먹고는 못 배기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이란 말 있지 않습니까? 담배도 마약이에요.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비타민을 먹고 여러 가지 단백질을 섭취하는데 왜 그런 걸 단절 못하냐. 이 젊은이들이 마약에 취해버리면 아무것도 못하. 길거리 그 비틀거리면서 살아가는 거 보세요. 그 우리나라 유명한 가수나 이름은 안 되겠습니다만 마약을 지금 검사해 보니까 50여 가지를 투약받았더라고요. 프로포폴부터. 완전히 폐인됐잖아요. 이런 비참한 현실은 이번에 그 살인사건 보세요. 젊은이들이 서너 명씩 짝을 지어서 젊은이 저 마약을 취급했거나 코인을 취급한 사람을 데려다 죽여가지고 그들의 재산을 탈취하려는 이런 망상을 어떻게 할 수 있냐 이게. 이 나라의 미래가 걱정됩니다. 참으로 걱정됩니다. 부디 다시 한번 제기하는 젊은이다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지고 갈 통일한국을 만들어내가지고 세계적 중심국가에 우뚝 서서 우리도 한 문명을 주의해보는 팍스 코리아나를 만들어보자 이거야. 이런 뜻에서 오늘 외국인이 우리 한국 사람에게, 한국 젊은이에게 쓴소리를 했지만 그 쓴소리를 쓴소리로 받지 말고 바른 소리로 받아들여서 젊은이의 미래와 희망과 건강을 책임지는 이 나라의 젊은이 되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 짓습니다. 감사합니다.